지난 시간에 급수 이어서 이제 좀 독특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등비급수고요. 예전에는 이 용어가 무한등비급수, 이 무한이라는 말을 붙여서 썼거든. 그런데 우리가 급수 단원에서 이미 개념 자체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작업이 들어 있었어. 급수라는 단어 개념 안에. 그래서 이제 무한이라는 말은 빼고 등비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급수라는 말 안에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개념이 들어 있는 거야. 자, 그거를 알아두시고 그럼 뭘 다루겠어요? 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걸 우리가 급수라고 했는데 어떤 수열을 다룬다? 등비 수열을 다룬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등비 수열을 다시 상기시켜야겠죠? 그래서 참고 삼아 등비 수열 하나만 적어 놓고 갑시다.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n번째 항을 표현한다 그러면 an은 첫 번째 항 A1이라고 표현할게요. 곱하기 공비를 R이라고 표현하면 공비의 N-1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비 수열은 우리 앞서서 수열의 극한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뭐야?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적을 텐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 요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수렴하는 조건이었다. 이걸 계속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비급수란 뭔지를 한번 보죠. 자, 첫째 항을 A라고 이제 가정을 해요. A1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A라고 표현을 하고 0은 아닌 상황으로 볼게요. 왜냐하면 첫째 항이 0이면 사실 공비가 뭐가 된다 하더라도 그냥 모든 항이 0이잖아. 그러면 뭐 몇 번째 항까지 더한다 하더라도 계속 합은 0이야. 그럼 얘를 무한대로 보내도 0이란 말이지. 당연히 첫 번째 항이 0이면 수렴하는 조건이 돼요. 그런 경우 말고 우리가 뭔가 좀 공식을 도출해 보기 위해서 첫째 항이 0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은 아까처럼 일반항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n-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얘네들을 무한히 더한 걸 등비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보면은 적용되는 대상 일반항이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n-1 제곱이고 이거를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무한히 더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얘도 결국은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급수처럼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작업을 할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는 등비 수열의 합이 필요하겠죠. n번째 항까지 합, 부분합을 여기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옆에다가 뭐 밑에도 있지만 n번째 항까지의 합 Sn 등비수열의 Sn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Sn은 자 공비가 1보다 크면 또는 1보다 작으면에 따라서 좀 위치가 바뀌죠. 그래서 옛날 기억 더듬어서 공비가 1보다 크다 그러면 분모가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빼기 1 이렇게도 구하고요. 사실은 분모 분자에 각각 마이너스를 곱해도 모양은 똑같아. 언제 쓰냐면 공비 R이 1보다 작을 때 이걸 써요.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이렇게. 뭐 한 가지 좀 주의할 거는 이거는 수열 가르쳐 드릴 때도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그냥 n이라고 외우지 말고 여기 지수에 올라가는 녀석을 항의 개수라고 기억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항이 몇 개인데 그러면 덜 헷갈려. 항이 몇 개인데. 자, 이게 등비 수열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급수에서는 부분합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맞죠? n번째 항까지.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등비 급수 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볼 거니까 이때 부분합을 무한대로 보내보는 작업을 하는 거야. 알겠지? 물론 가정은 첫째 항은 0은 아니다. 이걸로 가볼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안쪽에 쭉 이제 내려가 볼게요. 어, 방금 적었던 게 부분합 요 녀석이야. 그런데 선생님 왜 R 빼기 1은 안 해요? R 빼기 1은 왜 안 해요? 자, 이때 등비 수열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였지. 그게 수렴 조건이었단 말이야. 그럼 그 범위에서 생각을 해볼 거야. 왜냐하면 일반항이 발산해버리면 급수는 당연히 발산을 하잖아. 그 명제가 아까 정리했던 명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산하는 경우는 크게 관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수렴하는 범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저식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려가 볼게요. 왼쪽에 얘기가 되어 있지만 한 번만 더 적어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한번 적을게. SN은 1 빼기 얼분의 첫째 항 1 빼기 공비 아래 n제곱. 자, 항의 개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비의 크기에 따라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아래 n제곱이 어디서만 존재하냐면 여기서만 존재해요. 짜자잔. 이렇게.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여기만 쳐다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만 봤을 때는 어때요? 얘가 R의 n제곱 꼴인 첫째 항이 R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렴 조건들을 한번 따져보면 되겠구나. 그럼 첫 번째, 일단 뭐 별로 관심 없는 것부터 할게요.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R의 n제곱은 발산하잖아. R의 n제곱이 발산하면 SN의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R의 n제곱이 발산하니까 얘도 당연히 분자가 자꾸 커지거나 엄청 작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발산이야. 괜찮지? 그래서 SN은 발산이야.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R이 공비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SN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공비가 1일 때는 이 식을 쓸 수가 없지. 왜? 이거 가정하기 자체를 분모가 R이 1이 되면 분모가 0이 되잖아. 얘는 시작 자체가 공비가 1이 아닐 때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면 공비가 1일 때는 SN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공비가 1이니까 첫째 항 곱하기 1, 그게 두 번째 항. 그러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곱하기 1인데 다 첫째 항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도 A, 두 번째 항도 A, 세 번째 항도 A, n번째 항도 A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A를 n번 더한 게 돼. n 곱하기 A 이렇게 됩니다. 그럼 A는 0이 아니었잖아, 그지? 자, 이럴 때 n을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야. 즉, 부분합을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예요. 어때요? 여기에 n이 있는데 a는 0이 아니었으니까 n을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양수면 이거 전체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A가 음수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지. 어쨌든 얘는 뭐야? 발산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발산. 이게 양의 무한대냐 음의 무한대냐라는 거는 첫째 항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결론은 발산이다. 이렇게. 그럼 지금 공비가 1일 때가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과 차이가 생겼어요. 등비 급수는 1일 때 발산해버려. 하지만 등비 수열은 1일 때 수렴했었죠. 그죠? 이 차이가 있더라. 이거 잘 체크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 또 끊어서 봅시다. 마이너스 1이면 아까처럼 다시 식으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R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n제곱을 하면 얘는 부호가 왔다 갔다 하지. 맞니? 부호가 왔다 갔다 하니까 SN이라는 녀석도 N이 1, 2, 3, 4 무한대가 쭉 갈 때 계속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 우리가 진동한다라고 하지. 맞니? 그럼 진동은 뭐야? 발산이지.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이 녀석은 진동 발산을 하게 돼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남은 부분이 봐봐.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R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1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이거 나머지 부분이 사이값이죠. 그죠? 그래서 절대값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보죠. 와, 그러면 다시 동그라미 친 대로 올라가 보면
R의 n제곱인데 R의 n제곱이 아까 등비 수열이었잖아, 그지? 그것에 공비가 이렇게 되더래. 이거 수렴 조건 만족한단 말이야. 맞니? 어디로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하지.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요. R의 n제곱은 공비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남는 애들만 써볼게요.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쌤이 여기 sn이라고 쓴 녀석에 r의 n제곱은 이제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요 녀석이 0으로 수렴하면 남은 부분은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하!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수렴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보게 되는 거는 등비 수열이 무한히 더해지고 있어? 이거를 우리가 등비급수라고 하는데 그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값을 찾으세요라고 하면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걸로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게 결론적으로 공식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1 빼기 r분의 a 이렇게 외우지는 마시고 항상 말로 외워주세요. r은 공비가 되는 거고 a는 첫째 항이 되는 거예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등비급수의 수렴 값이다. 괜찮죠?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앞서서 정리한 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등비 수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1번 등비급수를 보는데 적용되는 등비 수열이 첫 번째 항이 R이고 공비도 R이라서 R의 n제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치? 그랬을 때 수렴 조건은 뭐야? 첫 번째 항 따로 없으니까 이건 조금 전에 했듯이 수렴 조건이 객수의 수렴 조건이 뭐야? 마이너스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가 아니라 1 미만이야. 왜? 공비가 1이면 아까 NA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발산하니까. 맞지? 등호가 빠졌다라는 걸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누구 대비? 등비 수열 수렴 조건 대비. 그래서 옆에다가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한 번만 더 담아 쓸게요. 그래서 만약에 등비 수열이 R의 n제곱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때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공비가 1 이하다. 여기는 등호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자, 나온 김에 첫 번째 항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볼게요.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라는 형태로 등비 수열이 정의가 되면 이때는 수렴 조건이 첫 번째 항이 0이면 공비 크기 상관없이 그냥 0으로 수렴하는 거였어요.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에는 1에 대해서 등호가 들어있어. 하지만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에는 등호가 빠져 있어.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두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는 등비 급수를 정의할 때 적용되는 일반항 등비 수열이 첫 번째 항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A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하나가 추가되겠죠. 첫 번째 항이 0이면 모든 항들이 0이기 때문에 공비가 어떤 값을 갖든 합하면 항상 0이라서 무한대로 보내도 그 급수는 0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0이거나 아니면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의 범위를 만족하면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렴하면 그 수렴 값이 뭐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이다. 이렇게 도출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등비급수를 활용할 때 우리가 이제 뭘 찾게 되냐면 공비가 뭐고 첫째 항이 뭔지 요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찾게 됩니다. 오케이?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안쪽 예시 보고 문제 풀러 가볼게요. 등비급수 주어진 식이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럼 여기서 먼저는 n이 적용되는 데가 어딘지를 먼저 찾아보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공비가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죠? 거듭 제곱 표현이니까. 그럼 n 1, 2, 3, 4, 5, 6, 7, 8 이렇게 늘어날 때
x 빼기 1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 곱해지는구나. 저기가 공비가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앞에 떨어져 있는 x 혼자 곱해져 있는 녀석이 있는데 저 녀석은 n을 1을 넣었을 때 첫째 항에 가담하는 녀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괜찮니? 그래서 n에다가 1 한번 집어넣어 보면 이게 첫째 항을 구하는 건데 첫째 항이 x 빼기 1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렴 조건에 따라 공비 상관없이 첫째 항이 0이면 무조건 수렴하잖아. 그지? 요거 하나 챙겨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0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공비를 쳐다보면 되겠죠. 공비가 x 빼기 1인데 그렇다면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 빼기 1이 1보다는 작다. 여기서 등호가 빠진다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아오면 돼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괜찮죠? 넘어가 볼게요. 여기 잠깐 풀어볼 텐데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잠깐 끊었다가 자, 여기 기본 문제들 한 몇 가지만 보고 볼까요? 42번, 43번 표현이 다 비슷비슷한데 42번에 1번 한번 보죠.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9분의 4 더하기 27분의 8 쭉쭉쭉쭉쭉 얘가 일단 쭉 더하니까 급수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각 항별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계를 보면 1에서 3분의 2 되려면 3분의 1을 곱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2에서 9분의 4가 되려면 또 3분의 1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항과 항 사이에서는 3분의 2씩 곱하는 등비수열의 관계가 되는구나. 그래서 곱하기 3분의 2라는 게 중요하죠. 왜? 공비가 3분의 2면 급수의 수렴 조건인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를 만족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면 돼요?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지? 1 빼기 공비 3분의 2 분의 첫째 항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 사실은 등비급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식이야. 알겠죠? 수렴할 때 그렇더라고요. 발산하는데 이제 공비가 예를 들어 뭐 5야. 근데 공식에다 그냥 때려 넣어. 1 빼기 5분의 이렇게 해서 왜 안 되죠? 그거는 발산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예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으로 넘어가서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볼게요. 한 4번 정도 보자.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6의 n제곱분의 5의 n 플러스 1제곱 요거를 구해보세요인데 한 번만 더 표현해 볼까요? 얘는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지수를 맞춘다라고 하면 분자에서 5의 n 플러스 1제곱은 5 하나 뜯어내고 5 곱하기 그렇다면 5의 n제곱으로 만들었으니까 6분의 5의 전체 n제곱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죠? 네 이렇게 되면 1을 넣어요. 1을 넣으면 6분의 25 이게 첫째 항이 되는 거고 n이 2, 3, 4, 5, 6 이렇게 커지면 6분의 5가 하나, 둘, 셋, 넷 곱해지는 등비수열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n을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등비급수가 됩니다. 수렴 조건 만족하죠? 그치? 6분의 5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수렴 조건 만족하니까 수빈아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수렴 값은 1 빼기 분의 첫째 항 얼마? 첫째 항은 1 넣었을 때 얘네 1 넣으면 얼마야? 그렇지 6분의 25 이렇게 구하면 돼요. 할만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급수의 합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하나만 하고 갈게요. 1번 봅시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일단 등비급수의 형태로 다 바꿔줘 보는 거예요. 그래서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첫 번째 덩어리는요 5분의 2 전체의 n제곱이고요 빼기 두 번째 덩어리는요 5분의 3 전체의 n제곱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봐봐 시그마가 각각 적용할 수 있잖아. 그런데 5분의 2나 5분의 3 n이 거듭되면 얘가 공비로 작용을 하는 거야. 둘 다
수렴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 들어있죠. 따라서 각각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1 빼기 공비 5분의 2분의 첫째 항 5분의 2 빼기 두 번째는 1 빼기 공비 5분의 3분의 첫째 항 5분의 3.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할만하죠? 네,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들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좀 새로운 유형들만 볼게요. 자, 다음 장.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세요. 이거 다 이제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구해 볼 건데, 자, 1번은 어떻게 고치면 돼요? 지수 맞추면 되죠? 지수를 n제곱에 맞추려면 분모만 조금 손을 보면 되겠네? 그럼 분모는 이렇게 손을 보자고. 잠깐만. 충전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그렇지. 분모만 잠깐 손을 보면요. 4의 n제곱과 4의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제곱을 뜯어내면 4분의 1 곱하기 4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러면 분모에 4분의 1이 있는 거니까 4분의 1 분의 1 요거부터 정리를 하면 4가 앞으로 튀어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지? 지금 n제곱을 쳐다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한 번만 더 쓸게요. 4의 n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한 번 하고 이렇게 한 번 하면 되겠죠. 생각해보면 더 안 적을게. 첫 번째는 4의 n제곱분의 1인데 1은 1의 n제곱이라고 표현하면 4분의 1의 n제곱이잖아. 그러면 급수값은 수렴값은 1 빼기 4분의 1분의 첫째 항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4의 n제곱분의 2 n제곱은 n제곱 n제곱 똑같으니까 이거는 4분의 2 전체의 n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공비가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수렴값은 급수값은 1 빼기 2분의 1분의 첫째 항의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네, 별반 다른 게 없더라. 두 번째 이거를 봅시다. 어때요? 괜찮죠? 이거 분배 법칙 한번 써보면 이렇게 한번 분배할 거고 이렇게 분배할 건데 위쪽은요 2의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이니까 곱하면 n제곱 n제곱 지수가 똑같아서 안쪽에서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고 그것의 n제곱이 되겠죠. 두 번째 거는 너무 편하다 그치? 부호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또 어때? 위에 거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공비, 밑에 거도 사이에 있는 공비니까 각각 급수값 계산해서 수렴값 계산해서 빼버리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위에 거는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2 분의 첫째 항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밑에 거도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 분의 첫째 항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요거 마이너스 때문에 빼면 되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요거 봐봐. 삼각함수가 껴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녀석인지 잘 안 보여. 이럴 때는 몇 개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어차피 무한히 더하는 규칙이 있는 녀석이니까. 그래서 는 해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몇 가지만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1 되면 2분의 1의 1제곱 사인 n에다가 1 넣을 거니까 2분의 파이 더하기 2 되면 2분의 1의 제곱 사인 2배니까 8. 다음 밑에다 쓸게요. 3 되면 2분의 1의 세제곱에 사인 2분의 3 파이. 그 다음에 4 되면 2분의 1의 4제곱에 사인 2 파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5제곱 2분의 1의 5제곱 5일 때야 n이 사인 2분의 5 파이. 이렇게 이제 흘러갈 건데 자, 사인 값은요. 이거 이제 90도라고 표현해도 되고 2분의 파이 라디안인데 2분의 파이 라디안이 1이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 대신에 1을 쓰면 돼요. 근데 사인 파이, 사인 2파이, 사인 3파이
얘네 다 뭐야? 빵이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뒤에 거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3파이는 얼마지, 수빈아?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면 사인 2분의 3파이는 얼마니? 270도에 가 있을 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사인 2분의 5파이는 우리 각변환하면 2파이가 한 바퀴지? 한 바퀴 돌고 2분의 파이만큼 또 가니까 얘는 90도. 2분의 파이랑 같아요. 얘는 또 1이야. 아, 사인 값이 1, 2, 3, 4, 5, 6 이렇게 할 때 홀수 애들한테 왔을 때 부호가 1 빼기 1, 1 빼기 1 이렇게 부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더라. 그러니까 잘 봐. 이제 마무리야.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얘는 2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얼마를 곱해야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해야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넘어갈 때도 볼까요? 역시 지수만 보면 2의 세제곱에서 2의 5제곱으로 가야 되니까 2의 제곱, 즉 4분의 1이 곱해지는 건 맞아. 근데 부호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되지.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만 쭉 보니까 얘네들이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되겠지. 괜찮나요? 네, 그래서 등비 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구조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1 마이너스 공비분해로 가면 되겠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이제 공식처럼 써 먹어보자입니다. 다음 예제 7번 볼게요. 1번 급수의 합이 10일 때 지금 여기서 먼저 확인할 거는 얘네들이 무슨 수열을 다루는 것인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3분의 x를 곱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넘어갈 때 3분의 x를 곱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x인 등비 급수구나. 그 합이 10이구나. 이렇게 되겠어요. 괜찮지? 합이 10이구나. 그럼 방금 뭘 하면 돼요? 첫째 항도 있고 공비는 3분의 x도 있으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해서 그 수렴값 합이 10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이렇게 정리하시면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점검하고 갑시다. 우리가 공부를 좀 제대로 하려면 급수가 이미 합이 존재한다는 거는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가 등비급수니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을 만족하는지도 점검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은 0은 아니니까 성립하고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공비에 해당하는 3분의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지 확인 정도는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하면 마 3, 3 여기 사이에 있는 값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하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한 걸 아래쪽 뭐 해설 잠깐 보면 x는 10분의 27이니까 저기 사이에 들어있는 녀석이 맞죠, 그죠? 네, 10분의 30이 3이니까 그거보다 작다. 맞네요.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가볼게요. 첫 번째 항이 2인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AN은 첫 번째 항이 2, 그 다음에 공비가 뭔지는 모르겠어. R에 n-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1제곱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녀석을 급수에 적용해서 등비급수 값을 구해보니까 4가 나오더래. 그러면 무슨 관계가 필요해요? 일단 조건이 공비가 이런 범위를 가져야 되고 맞죠? 이런 범위를 가져야 되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이 4를 만족해야 돼요. 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아까 1번에서 점검해보자는 게 이런 내용들이었어. 자, 그러면 R 한번 찾아봅시다. 1 빼기 R 곱하고 4로 나누면 1 빼기 R의 4분의 2니까 2분의 1을 만족해야 되니까 R은 2분의 1이야. 자, 그러면 2분의 1이 절대값을 씌우면 1보다 작나요? 맞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찾고 있구나. 공비 찾았어요. 맞죠?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an 제곱한 수열을 무한히 더해보세요. 이렇게 돼요. 공비를 찾았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보고요. 그 an 수열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an 수열이 첫 번째 항이 그냥 일반적인 표현을 해볼게. 이따가 문제 풀 때 다시 연결하고 첫 번째 항을 a라고 하고요.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 제곱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급수를 적용하는 새로운 모양이 an의 제곱인 모양이니까 각각을 제곱해 보면 a 제곱, ar의 제곱이니까 a 제곱, r 제곱, ar 제곱의 제곱이니까 a 제곱, r 4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따따. 그러면 등비수열을 제곱한 수열은 첫 번째 항도 당연히 제곱이 되어 있긴 해요. 첫 번째 항은 그래서 원래 있던 등비수열의 제곱, 첫 번째 항의 제곱인데 그게 다 똑같이 들어있지, 그지? 수열을 보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넘어가려면 r 제곱을 곱하면 되고 이렇게 넘어가려면 r 제곱을 곱하면 되죠. 어머나 등비수열을 제곱한 수열은 첫 번째 항 제곱한 게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있던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을 제곱한 게 첫째 항으로 오는 거고 공비가 r 제곱 원래 공비의 제곱이 공비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뭐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세제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첫 번째 항도 세제곱이고요. 두 번째 항도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세 번째 항도 세제곱이니까 6제곱이나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r을 3번 곱하면 되는구나. 또 넘어갈 때 r을 3번 곱하면 되는구나. 어머나 세제곱을 하니까 공비가 3차가 됐어요. 요런 관계에 있더라. 알겠지?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돌아갈게요. 그러면 이거를 안다 그러면 이제 풀기가 쉬워지는 거고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얘대로 가야겠지.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자, an 수열이라는 건 구했어요. 첫 번째 항이 2였고 공비가 2분의 1이었습니다. 그것의 n-1 제곱이 되겠다. 괜찮지? 그러면 an 수열의 제곱을 정리를 해볼게요. 일반항을. 그러면 2 제곱하면 4가 될 거고요. 2분의 1의 n-1 전체를 제곱해야 되니까 밑에다가 먼저 적용을 해버리면 4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나열을 한번 해봐도 좋고요. 또는요. 이미 일반항을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이거 급수값, 등비급수 구해보면 돼요. 등비급수의 합. 그럼 나열을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좀 보기 쉽게 1 집어넣으면 4, 2 집어넣으면 4 곱하기 4분의 1, 3 집어넣으면 4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 이런 구조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일일이 쓰지 않아도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4인 거 알고 그 다음에 4분의 1의 거듭 제곱들로 계속 n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4분의 1씩 곱해준다. 즉 공비가 4분의 1이라는 걸 알아. 맞지? 그러면 제곱한 게 결국은 처음에 주어졌던 등비수열의 공비의 제곱이 공비로 오는구나. 4분의 1로 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계산은 간단하죠. 그래서 결론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되겠다. 자, 요거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통분 하지 마시고요. 분모 분자에 분모를 약분시켜 줄 수 있는 4를 곱하는 거야. 4를 곱하면 16, 4를 곱하면 4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래서 이렇게 수렴값 구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6. 넘어가 볼게요. 다음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구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 너무나도 뭐 잘 보이죠? 1 넣으면 2분의 x 더하기 3이라는 게 첫째 항이고 게다가 공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야. 여기 1에 등호가 없다라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x 그 다음에
x에다가 1 빼기 x, 그 다음에 또 1 빼기 x, 1 빼기 x를 계속 곱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시그마로 한번 표현해보면 n을 1부터 무한히 키울 건데 x는 그대로 곱해져 있는 녀석이고 1 빼기 x의 n-1제곱이라고 표현해야 1일 때는 0제곱이라서 x만 살아있고 2일 때는 두 번째 항 하나 살아있고 3일 때는 세 번째 항 두 개 살아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조금 더 보기가 쉬워요. 왜? 1을 넣으면 첫째 항이 x고 그 다음에 n의 거듭이 되는 게 1 빼기 x가 공비가 되더라. 그럼 얘는 첫째 항이 따로 존재하는 녀석이니까 수렴 조건에 따르면 첫 번째 항이 0이거나 또는 괜찮죠?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거나 이렇게 접근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을 꼭 비교하면서 외워두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애들은 이제 다 왔습니다. 어디에 활용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잖아. 그러면 등비급수의 뭐 수렴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쉬운 문제로 나오는데 조금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나눈 문제들은 전부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도형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거를 잘 다뤄보자고. 일단 뭐 첫 번째는요. 순환소수를 분수로 표현하는 거 우리가 중학교 때 하던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등비급수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바꿀 때는 그냥 눈에 보이면 사실 중학교 버전으로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 알았지? 바로 예제로 가볼게요. 여기 봐봐. 0.2 도트라는 거는 너무나 쉽죠. 우리 순환소수를 유닛으로 어떻게 바꿔요? 점 찍힌 만큼 9 쓰고,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에 점 찍힌 만큼 9를 쓰고, 안 찍힌 만큼 0을 쓰고, 그다음 분자에는 어떻게 하죠? 다 쓴 다음에, 근데 어떻게 썼지? 다 쓴 다음에, 음, 뺐었지. 점이 안 찍힌 애들을 뺐었단 말이에요. 맞니? 뭐 어쨌든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0.2 도트를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0.2 도트라는 게 사실은 옆에다가 적어볼게. 0.2222222 이렇게 무한히 점을 찍잖아, 그치? 이게 무한대 개념이 들어있었던 거야, 사실. 근데 중학교 때는 무한대라는 말을 못 들어봤죠. 그냥 무한히 쓴다 정도. 근데 이거는 무한대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하나씩 소수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끊어서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순환 마디 기준으로 끊어서 쓰면 이렇게 되더래. 이거 다 더하면 0.2 도트가 되는 거죠. 무한하다라는 걸 뒤에 점점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얘네들을 분수로 표현해 보면 10분의 2, 100분의 2, 1000분의 2, 만분의 2, 그 다음에 뭐 10만분의 2 이렇게 쭉 가볼 텐데 거듭제곱으로 나타내 보면 옆에다 써볼게요. 10분의 2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2 더하기 10의 세제곱분의 2 더하기 이런 식이니까 항에서 항으로 건너갈 때 얼마씩 곱한 겁니까? 10분의 1씩 곱한 거지, 그지? 이거 10분의 1씩 곱한 거란 말이야. 맞지? 10분의 1씩 곱한 거니까 얘는 첫 번째 항이 10분의 2고 공비가 10분의 1이 등비 극수야. 그러면 수렴 조건을 만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우리가 외우고 있던 내용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쪽 봐봐. 선생님이 아까 말로 설명했던 요 녀석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거 중학교 방법이야. 점 찍힌 만큼 굴을 쓰고 다 분자는 다 쓴 다음에 안 찍힌 걸 써서 빼는데 뭐 안 찍힌 게 없으니까 뺄 게 없죠, 그죠? 두 번째 봐봐. 99 두 번 쓰고 안 찍힌 거 0 한 번 쓰고 다 쓴 다음에 ABC 쓴 다음에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게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아니야. 그 숫자 나열대로 그냥 쓰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점이 안 찍힌 A를 뺀다. 마지막 여기 9 한 번 쓰고 동그라미 2개 쓰고 분자는 다 쓴 다음에 즉 A 100 B 10 C이라는 숫자에서
점이 두 개 안 찍혀 있으니까 A10 B를 뺀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건 중학교 버전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객관식 처리할 때는 굳이 뭐 등비급수를 쓰겠니, 그치?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잘 정리해 두시고 만약에 학교 시험에는 뭐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순환소수 표현해 보세요, 유리수 표현해 보세요라고 하면 이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답은 이걸로 찾아 놓되 내가 등비급수로 구한 결과가 맞는지 비교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치?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요거는 별표를 쳐놓기. 너무나도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던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등비급수는 여기다. 라는 거. 볼게요. 등비급수를 이용하면 동일한 모양이 한없이 반복되는 도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건데,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모양이라는 것은요, 닮은 도형을 얘기합니다. 닮은 도형을 얘기해요. 그럼 닮은 도형에서 핵심은 뭐겠니? 닮은 비겠지, 그지? 닮은 비. 그래서 닮은 비를 찾는 게 핵심이 되겠다. 자, 그러면 얘도 결국은 뭔가를 무한히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거기서 똑같은 모양들, 닮은 도형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닮은 비라는 게 정의가 뭡니까? 두 닮은 도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 비지, 그치? 그게 몇 대 몇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였으니까, 우리가 등비급수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첫째 항과 공비인데, 특히나 뭐 첫째 항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니까. 다만 공비 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공비는 어떻게 여기서 구성할지에 대해서 쌤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적어놔. 그래서 첫 번째 고려해야 되는 거는 도형 얘기니까 얘가 뭐 좌표를 따질 때도 있고요, 길이를 따질 때도 있고, 넓이를 따질 때도 있고, 부피를 따질 때도 있어. 그래서 시작은 반복되는 도형들의 닮은 비가 얼마인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야. 중요한 건 닮은 비는요, 조금 전에 닮은 비 정의했듯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 비니까 길이를 구할 때는 닮은 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는 똑같은 도형을 쭉쭉쭉 뭐 줄여나가면서 넓이를 다 더해보세요. 이럴 때도 있거든. 그러면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넓이비를 가져와야겠어요. 그럼 그 넓이비는 어떻게 되지? 닮은 비의 제곱이 되겠죠. 또는 부피비를 구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부피비는 닮은 비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이 녀석이 결론적으로 등비급수의 공비가 되는 상황이야. 알겠지? 요거. 그 다음에 지금 예제에서는 이제 안 다루겠지만 나중에 한번 나오니까 이건 또 체크를 해놓을게요. 두 번째는 공비를 구성할 때 개수가 늘어나는지 개수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돼.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주면 등비급수 문제에서 문제가 수월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개수비라는 게 뭐냐면, 자, 아래쪽 그림 잠깐 참고할게요. 색깔칠한 정사각형들을 보면 첫 번째 작업을 하면 요 녀석이야. 무슨 작업을 하는지는 이따 볼 거지만 두 번째 작업을 하면 요 녀석이야. 세 번째 작업하면 요 녀석이야. 그러면 첫 번째 작업했을 때 하나 나왔지. 두 번째 작업했을 때 또 하나 나왔지. 세 번째 작업했을 때 또 하나 나왔지. 개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그냥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개수가 하나로 유지돼서 곱하기 1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쌤이 개수비라고 적어준 거는 개수가 배수로 늘어나는지 아닌지를 보란 얘기야. 지금은 안 늘어나고 있으니까 곱하기 1이에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런 내용을 볼 때가 있어. 이거는 기출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여기 안에다가 이런 사각형을 그려 넣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두 군데가 생기지. 이 작업을 또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렇게 사각형이 그려 들어가겠죠? 요렇게 사각형이 그려질 거야. 괜찮니? 그래서 또 삼각형을 찾아와. 그러면 지금 양 사이드로 들어가는 삼각형이 여기, 여기, 그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되거든. 그다음에 그 삼각형에 대해서도 또 사각형을 그려서 뾰족한 부분을 또 찾아와. 그럼 잘 봐. 맨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색깔칠한 부분이 이렇게 두 군데였잖아. 요 부분 이렇게 두 군데였지. 두 번째 작업을 하고 나니까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이 몇 개가 생겼어?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두 배가 되겠죠. 맞지? 두 배가 됐지? 그러니까 네 개가 됐잖아. 작업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돼?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하나마다 두 개씩 또 뻥튀기가 돼. 또 두 배가 늘어나지. 이럴 때는 닮은 도형이 쭉 나오긴 하는데 개수가 두 배씩 늘어나는 형태로 나와. 이때는 개수 비가 곱하기 2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거는 나올 때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개수가 늘어나는지까지 봐야 우리가 등비급수 문제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로 되돌아와 볼게요. 앞으로는 쌤이 이렇게 풀지 말라고 할 거야. 왜? 너무 귀찮거든. 근데 이걸 제대로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이걸 다 구해서 거기서 공비 찾고 첫 번째 항은 뭐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급수 값 구하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림이 복잡해지면 못 구해요. 구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방금 선생님이 적어준 이꼴로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수월한지를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알았지? 자, 문제. 이게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면 맨 처음에 가로 세로가 이 정사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서 한 변의 길이를 반띵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쪼갰어요.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온 걸 첫 번째라고 할 거야. 넓이. 첫 번째 넓이 얼마니? 근데 쉽게 구할 수 있죠. 1, 1이겠지 뭐. 그지? 절반 절반. 1, 1, 1.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같은 작업을 또 하는 거야. 어떻게? 변의 2등분을 해서 4등분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를 가져오는 거야. 이거 넓이는 어떻게 되죠? 4분의 1이지. 왜냐면 1의 절반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그 다음 얼마겠니? 또 절반 해가지고 곱하고 보니까 얼마? 1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일단 해볼게. 그러면 얘네들이 등비 수열을 이루는구나.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관련이 4분의 1을 곱해야 되고 이렇게 관련이 4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이제서야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 급수 문제구나. 문제에서 이거 다 색깔 칠한 부분 다 더하고 그랬거든. 맞지? 그래서 등비 급수 문제니까 1 빼기 4분의 1분의 첫째 항 1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식인데 똑같은 작업 계속 하잖아? 그리고 작업 방식이 똑같다라는 거는 도형들도 똑같은 애들이 나오는 거야. 크기만 달라졌지. 그래서 닮은 도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알겠지? 닮은 도형을 찾아볼게. 첫 번째, 요 녀석 뭘 해도 괜찮아요. 요 녀석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죠? 1이지. 여기 1이야. 여기다 빼놓을게. 1. 두 번째 녀석, 얘지. 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죠? 2분의 1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같은 작업을 계속하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다 닮은 도형이라고 가정을 해도 무방해. 닮은 도형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일단 밑에 적을게요. 닮은 비는 몇 대 몇이니? 첫 번째 거 대 두 번째 거가 1대 2분의 1이지.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공비 계산할 때 이거를 집어넣을 거니까 1이 2분의 1이 되려면 얼마를 곱하면 돼요? 2분의 1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닮은 비가 굳이 첫 번째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공비를 찾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비교를 해봤더니 2분의 1을 곱했어야 돼. 그래서 닮은 비는 2분의 1이 곱해지는구나 라고 해서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알겠지? 그런데 우리는 넓이를 찾아야 되니까
넓이 b를 구해보는 거야. 넓이 b는 어떻게 된다고요? 닮은 b, 길이 b의 제곱이 되니까 4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맞죠? 그러면 급수, 등비급수는 1 빼기 공비가 넓이 b가 되는 거고 첫째 항은 아까 넓이가 맨 처음이 1이었죠. 1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야. 그치? 지금은 되게 단순한 도형이다 보니까 넓이를 구해서 공비를 찾는 거나 닮은 비 넓이 비를 이용해서 급수 값 구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 그런데 넘어가 볼게. 뒤에 거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를 한번 해볼까? 필수예제 12번으로 가볼게요. 여기 뭐 해설도 있긴 한데 한번 체크해보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A1이라고 한답니다. 우리는 맨손으로 그려야 되니까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그려봐, 왼쪽에다가. 자, 원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원 같이 그리면 돼. 그려봐. 뭐, 연습 삼아.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래요. 여기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그릴 거야. 정삼각형 그릴게요. 이렇게. 뭐 중심 정도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내접원을 하나 더 그릴 거예요. 내접원 그릴 거야. 선생님은 색깔을 좀 다르게 그릴게요. 내접하면 이렇게 될 건데 정삼각형은 내심이나 외심이 일치해요. 게다가 무게중심까지 일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점 찍어놓은 중심이 내접원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또 그리겠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접하는 삼각형을 그리겠대. 이렇게 계속 무한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무한히 반복했을 때 삼각형의 정삼각형의 넓이를 다 더해봐라라는 의미지, 그지? 첫 번째 나온 정삼각형의 넓이를 A1, 두 번째 나온 정삼각형의 넓이를 A2라고 했을 때 급수야. 그래서 무한히 더해봐라. 그러면 정삼각형이 자꾸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넓이가 0에 수렴하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다 더해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해설은 뭘 해주고 있냐면 첫 번째 항 구해보고 두 번째 항 구해보고 세 번째 항 구해보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항은 찾았겠고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은 건너가는데 얼마가 곱해지니까 공비를 찾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거를 해석한 게 지금 맨 밑줄이야. 이거만 설명하고 세인풀이로 갈게. 그러면 첫 번째 항이 4분의 루트 3이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얼마 곱한 거예요? 4분의 1 곱한 거지. 그리고 세 번째 항까지 구해야 사실은 확신을 할 수 있어. 왜? 이거 두 개 가지고는 좀 불안하잖아. 그래서 또 구해보니까 또 4분의 1 곱한 게 맞네. 아, 그래서 이거는 공비가 4분의 1이구나. 그래서 4분의 1이고 첫 번째 항이 4분의 루트 3이 등비 급수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까지 구해서 공비까지 찾아본 거야. 어쨌든 첫 번째 항은 찾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간 투자가 엄청 많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그림 그렸는 대로 돌아와서 결국은 어떤 작업하고 있어요? 원 그려놓고 그 안에 정삼각형 그리고 또 원 그리고 정삼각형 그리고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닮은 도형이 정삼각형들도 있지만 정삼각형을 그려넣는 원도 닮은 도형이지. 굳이 정삼각형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원과 아이고, 잘못 그렸네. 제일 바깥쪽에 있는 원과 그 다음에 나오는 원, 요거 두 개만 비교를 해보는 거야. 굳이 정삼각형을 열심히 넓이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요. 이해되니? 그러면 맨 처음에 요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는 그냥 반이라고 쓸게요. 반지름의 길이는 1이라고 했죠. 우와, 그러면 우리는 공비를 찾기 위해서 그 다음 원의 반지름만 찾아오면 돼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찾아오기 위해서 이런 보조선 한번 그려볼게.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원의 중심을 통과하고 쭉 보조선을 그려보면 수직이 되겠죠? 왜? 여기 무게중심 지나가는 녀석이니까. 무게중심이 내심, 외심 다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맞죠? 그러면 요런 보조선도 그었을 때 이거 됐니? 내심은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30도짜리야. 각의 이등분선이기도 하고 물론 여기도 30도, 30도겠지, 그지? 이건 정삼각형의 성질이다 보니 뭐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겠고요. 자, 이랬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 1이란 녀석이잖아, 그지? 맞나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30도고 60도고 90도니까 특수각에 대해서 길이가 1대 루트 3대 2, 즉 1대 2지. 절반이 되니까 와, 2분의 1이야. 근데 이게 뭐야?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지. 괜찮나요? 이게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반지름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결국은 길이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니 첫 번째 있는 원 반지름이 1에서 두 번째 원 반지름 2분의 1로 변한 거야. 얼마로 곱해야 돼? 2분의 1 곱해야 돼. 그게 곧 길이비, 닮은 비가 된다. 그래서 닮은 비는 2분의 1이라고 쓰는 겁니다. 괜찮죠? 근데 우리 뭐 해야 돼, 지금? 정삼각형의 넓이들을 구해서 다 더해야 돼. 넓이 표현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넓이비를 구해놓는 거야. 닮은 비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까지 삼각형 넓이를 다 구해서 걔네들의 관계가 4분의 1씩 곱하는구나 이렇게 찾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래서 닮은 도형들을 찾아서 걔네들 가지고 넓이비까지 온 거예요. 되게 짧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음.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해오면 돼? 우리가 급수 값을 구하려면 1 빼기 공비비는 첫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 구해와야 되지. 첫 번째 항은 우리가 뭘 구해야 돼? 원넓이가 아니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 맞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하러 가볼게요. 누구니? 지금 까만색으로 그려놓은 정삼각형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벌써 보이죠? 봐봐. 아까 구했던 여기가 1, 여기 2분의 1이면 1대 루트 3을 만족하는 거니까 요만큼이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게 몇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한 변의 길이가 두 배니까 루트 3을 만족하는 정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 이거는 가능하면 공식으로 외워두세요.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위로 갈게요. 첫 번째 항은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인 정삼각형의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이었으니까 따라서 4분의 3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눈에 잘 보이니까. 근데 자꾸 줄어 나갈수록 얘네들을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구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알겠죠? 따라서 결론은 어떻게 지면 돼요? 넓이비 구해놨으니까 저 녀석이 공비가 되는 건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삼각형이 개수가 바뀌니? 첫 번째 원 그려놓고 삼각형 하나 그렸지. 두 번째 원 그려놓고 삼각형 두 개 그렸니? 아니면 하나 그렸지. 개수가 안 바뀌어. 그래서 여기는 개수비가 한 개 곱하기 1 생략해도 되겠다. 그지?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결론. 급수의 합은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이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풀이가 이만큼 짧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알았지?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좀 나열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애들은 분명히 닮은 배우들로 튀어나올 거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일 큰 거랑 그 다음 거 두 개만 가지고 닮은 비 찾고 넓이 비 찾고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잠깐만.